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출 없이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대출 없는 생활은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사회죠. 그럼에도 우리는 빚을 부끄러워하는 정서 탓에 금융을 공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금융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필요에 의해 갑작스럽게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합니다. 금융 지식이 없다 보니 본인에게 유리한 대출 상품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 직원이 추천하거나 권유하는 대출 상품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행에게만 유리하고 정작 본인에게는 불리한 조건임을 알지 못합니다. 먼저 하루 5분 투자로 경제적 자유로 가기 위한 재테크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종 모양 눌러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 직원이 알아서 고객에게 적합한 대출 방식을 추천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며 기본적인 금융 지식도 모른 채 은행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대출 약정을 하는 내내 은행 직원의 일방적인 설명만을 듣고 은행 직원이 권유하는 대로 대출을 실행하고 은행 문을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돈을 빌려달라고 은행에 신청하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출 약정은 일종의 계약입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가 협상하는 것이죠. 계약에 관련된 좋은 지식을 무장한 쪽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동차 수리를 맡기기 전에 자동차 정비 상식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야 정비업체에 과다 수리비 청구를 받지 않듯이 어느 정도 금융 지식을 알고 가야 은행 직원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주로 거래하는 주거래은행과 거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거래를 많이 했으니 단골에게 가격 할인을 해주는 소매점처럼 금리를 우대해 줄 거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들은 오히려 그동안 거래가 없었던 고객에게 예금금리는 더 주고 대출금리는 깎아줍니다. 기존에 꾸준히 거래하고 있었던 고객은 특별히 우대하지 않아도 어차피 자신들과 거래를 계속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반면에 거래가 없었던 고객은 자기 은행과 거래를 크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특정 은행에 충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나마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주거래 고객이 되면 그나마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어차피 그것도 거래 실적보다는 얼마나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지, 소득이 높은지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애써 주거래 은행을 만들기 위해 특정 은행에만 거래를 집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굳이 주거래 은행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과 거래하는 게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인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대출 종류에 따라 대출금리나 거래 조건을 쉽게 비교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을 찾아낸 후 영업점에 방문해 기타 부대 조건을 협상해보고 최종 결정을 하면 됩니다. 2003년부터 정부가 도입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은행들이 의도적으로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은행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홍보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말 그대로 신용대출을 받거나 받은 대출을 연장할 때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출금리가 정책금리나 시중금리의 변동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출자의 능력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이었던 사람의 소득이 8천만 원으로 늘어났다면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났다면 대출 상환 능력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이 은행에 알려주지 않는 한 은행은 당신의 상환 능력이 좋아졌는지 알 수 없고 또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승진이나 이직을 해서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또는 장사가 잘 돼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다면 소득이 늘어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즉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챙겨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세요. 그리고 소득이 늘었으니 대출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당당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소 물건을 살 때는 망설임 없이 깎아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유독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 위축돼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처음 대출을 받았을 때는 소극적이 되더군요. 모든 결정 권한이 그들에게 있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갑이고 나는 을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대출을 받으러 가든 적극적으로 금리를 흥정합니다. 다른 은행의 금리를 비교해서 말해주고 내가 원하는 금리 수준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죠. 대출은 은행에서 파는 하나의 상품에 불과합니다.
모든 상품은 가격을 협상할 수가 있죠. 금리도 흥정하기 나름입니다. 은행들도 실적을 쌓아야 하는데 다른 은행들과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같은 은행의 지점끼리도 실적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도 충분히 아쉬운 입장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은행원이나 지점장에게는 어느 정도 금리를 우대해 줄 수 있는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대출 금리를 확인하세요. 제가 아는 지인 2명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같은 종류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대화를 하다가 이 둘은 서로의 신용등급이나 연봉 등이 거의 비슷한데 금리 차이가 꽤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해당 은행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직장 동료와 같은 금리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은행은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은행 이자를 아끼고 싶다면 정기적으로 은행 금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 등을 해주면서 적금이나 펀드 가입 등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를 말합니다. 돈을 빌리러 온 사람들의 위축된 심리를 이용한 얄팍한 상술이자 갑질인데요. 은행들은 심지어 그러한 끼워 팔기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성질이 아닌 대출을 해주면서도 관행적으로 꺾기를 합니다. 타 은행과 비교할 때 현격하게 좋은 조건이 아니라면 이러한 끼워 팔기는 거절하세요. 굳이 불필요한 상품을 억지로 가입하면서까지 그 은행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 조건이 안 되는 고객이 몇 가지 상품에 가입해준다고 해서 대출을 해줄 은행도 아닙니다. 꺾기에 응하지 않으면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다른 은행을 찾아가세요. 대출도 은행 간 경쟁이라서 비슷한 좋은 조건에 대출받을 수 있는 은행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약정서를 쓰고 나면 약정서 부본을 요구하세요. 대부분의 은행이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는 약정서 부본을 주지 않습니다. 대출 약정은 은행과 내가 계약을 맺은 겁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를 나누어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란 반드시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저의 경우 대출의 상환 방식이 약정서의 조건과 다르게 실행된 경우가 있어 약정서 내용을 확인하여 바로잡은 경험이 있는데요. 만약 제가 약정서 부본을 받아두지 않았다면 약정과 다르게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은행을 마치 국민의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은행의 목적은 이윤 창출일 뿐이며 은행이 우리에게 대출을 해주는 이유는 예대 마진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함이지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은행에 대한 우리의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대출을 잘 받으려면 대출을 받기 전에 미리 금융지식을 공부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좋은 거래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도 예금을 할 때처럼 당당해지세요. 그래야 그들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YSTV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경제적 자유를 함께 이루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